예, 드디어 5일차 도쿄 여행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귀국을 하네요. 아쉬움이 막 몰려옵니다. 내일은 이제 귀국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쇼핑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일정을 오전의 일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하기에 좋은 데가 야메요코 상점가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침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여행 첫날에 비가 와서 좀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챗GPT가 알려준 이 날씨 예보에 뒤를 읽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뇌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다.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와 강한 비가 온다.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걸 상세하게 못 읽은 내 실수이긴 합니다. 뭐 괜찮겠지 하고 나갔는데 날씨가 이미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숙소 옆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다가 일본에 오면 샌드위치를 꼭 먹어보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편의점 샌드위치.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옆집에 샌드위치가 있으니까 아침에 빈속으로 움직이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어요. 한 300엔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요 시점은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기 전이긴 합니다. 마지막 날 먹었거든요. 그거보다 맛있었어요. 편의점에 파는 에그 샌드위치는 내용물이 많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겠지만 좀 작거든요, 제 입맛에. 근데 이거는 내용물이 딱 적당히 들어있고 안에 야채도 있어가지고 그 배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안 짜고 너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거예요. 빵도 촉촉하고 쫄깃하고 야채도 신선하고 또 내용물로 들어간 이 에그 샐러드도 너무 간도 좋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먼저 알았다면은 그냥 입가심 생각하고 아침에 하나씩 먹으면서 외출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 호텔, 그러니까 아파호텔 제가 예약했던 다와라마 지역 앞에 있는 아파호텔을 예약하신다면 여기는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먹고 나서 좀 목이 메이니까 녹차를 편의점에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되게 대중적인 거더라고요. 제가 밤에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맛있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야메요코 상점가로 나갑니다. 야메요코 상점가는 우에노 히로코지라는 역에 내려서 도보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노선은 대략 이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부야 방면으로 타셔야 됩니다. 아사쿠사 방면 말고. 가는 동안 이제 전철에 있는 TV에서 이쁜 분도 뵙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아주 고요한 느낌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긴자나 아니면 저기 산토리 마스터즈 드림하우스 있었던 그런 도시는 아니니까 요 정도는 인정.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늘이 점점 더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일찍 알았으면 이 일정을 안 잡았을 텐데. 아무튼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저게 야메요코 상점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게 우에다라고 적힌 거잖아요. 윗상자가 우에고 우에다 아니구나. 우에 중자가 뭐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저기가 야메노코 상점가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요 뒤에 그러니까 역에 내려서 우에노 히로코진가 거기 역에 내려서 뒤쪽에 보면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푸드코트 먹을 거리 많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아무튼 그 상점거리로 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가 이제 많이 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산을 안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드럭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우산을 하나 또 샀습니다. 690엔 주고. 아까워 죽겠어요. 하여튼.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서 구글맵이 가르치는 대로 출발을 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야메요코 상점가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물품도 많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막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막 이렇게 활력 넘치는 거리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부에 뭐 있구나 이런 수준으로만 찍고 나왔습니다. 상점가를 나와서 그러니까 그 야메요코 상점이라고 적혀 있는 거길 나와서 우측으로 가보면 이제 좀 시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동네 근처에 이제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좌우로 이제 건어물 같은 거 이것저것 물건들 이런 거 팔거든요. 그런 시장처럼 좀 다채로운 물품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만 더 들어가다가 이제 구석으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 서울 동대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상점들이 있어요. 플러스 동인천 지하상가 같은, 부평 지하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물론 좀 축소한 느낌이긴 하지만 문이 닫힌 곳이 좀 많아 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좀 여러 곳 있었어요. 요건 이제 복권 파는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본 복권 가면 하나씩 사시는 거 좋대요. 우리나라는 복권이 당첨되면 33% 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만큼 안 뗀대요. 서민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이런 이론으로, 그런 지론으로 안 매긴답니다. 하나 좀 사서 가지고 계세요. 다음 여행 갈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저도 한번 사보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라멘 카모토네기라는 가게였어요. 제가 구글맵에 저장해 놓은 업장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른 걸 먹긴 했는데 여기 와서 라멘 한 그릇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시장을 좀 더 돌아다녀 보죠. 뭐 이것저것 찍기도 하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고 하는 재미는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비가 너무 오니까 그건 진짜 지치더라고요. 아, 여행에 날씨가 주는 영향력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날 날씨를 딱 봤는데, 그러니까 전날이죠. 전날이고 다음날 아침에 날씨를 봤는데 비가 좀 온다 싶으면 좀 일정을 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고생합니다. 이날이 제가 일본 여행하면서 제일, 그러니까 6일 중에 제일 비 온 날이었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비가 오니까 좀 지쳤어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길에 서가지고 뭐 먹을 만한 거 있냐 여기에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고로케를 파는 데가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니쿠노 오야마라는 가게예요. 메뉴는 많습니다. 이것저것 튀겨놓은 거 많으니까 내용을 바꿔가지고 먹으면 돼요. 저는 이제 고기가 들어간 고로케를 시켰어요. 400엔입니다. 한 300엔 정도 했으면 마음 편히 먹었을 텐데 400엔이라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여기 이제 고로케를 파는 맞은편에 매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서서 좀 먹고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하이볼 한잔 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서가지고 이렇게 한 입 가득 이렇게 먹어보니까 겉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한 고기가 있는 그런 고로케였습니다. 좀 지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약간 에너지가 팍 들어가는 기름기 있는 음식이어서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휴식하기엔 딱 좋습니다. 요 카운터에 이제 요 매대죠. 매대에 머스터드, 우스터 소스, 케찹 이렇게 3종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 적당히 뿌려서 드시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좀 힘이 생겨가지고 그럼 이제 쇼핑을 이어가야 되겠다. 물론 제 쇼핑이라고 하는 거는 조카들 줄 곤약 젤리거든요. 돈키호테에 판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을 좀 더 하고 움직여야 돼. 여기에도 근처에 돈키호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곤약 젤리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본점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생각해보니까. 더 다채롭고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생각해봐요. 본점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진짜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곤약 젤리는 돈키호테 어디에든 있대요. 그냥 모르고 갔으니까 고생을 한 거지. 그래서 본점이 있는 시부야로 떠났습니다. 우에노 이로코 지역에서 끝까지 가는 시부야역을 갔어요. 우에노역에서. 이제 시부야에 딱 도착을 했는데 뭐 시부야역이 크기도 엄청 커요. 막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밖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 폭우가.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진짜 비를 보는데 느끼겠더라고. 제가 그날 슬리퍼를 신고 왔거든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다 젖었어. 맨발은 좀 보기가 그러니까 양말 신었는데 다 젖었어. 추리닝 바지 이제 긴 거 있었는데 무릎까지 걷고 다녔어요. 너무 젖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발도 다 젖지, 막 피로도, 그러니까 더 피로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씨 보고 움직이세요. 계획 짜고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봐요. 한 손에는 우산 들지, 한 손에는 핸드폰 들면서 구글맵 돌아다니지. 비는 엄청 오지, 바람 엄청 불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날씨 보고 움직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본점인 메가 돈키호테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점답게 꽤 커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볼 생각이 안 들더라고. 사람 미어 터져요, 저 안에 진짜. 사람 너무 많고 나 온몸이 다 젖었잖아요. 지금 막 다리 있는데 막 우산 들고 다녔지. 제품을 볼 여력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있으면 좀 샀을 텐데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곤약 젤리만 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곤약 젤리를 이제 몇 층에 있는지 찾아보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곤약 젤리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조카가 먹고 싶어 하는 게 이런 거였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근데 큰 봉투로 20개를 샀어요. 20개를.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무겁더라고. 아무튼 그거를 바구니에 잔뜩 담았어요.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야. 이걸 들고 또 숙소에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넋두리만 하죠. 근데 진짜 실제로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층에 계산대로 딱 갔는데 이거 면세품이라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간신히 또 7층에 갔어. 오른손에는 우산 들고 왼쪽에는 바구니 들고 막 갔어요. 여러분 어딜 방문하든지 간에 내가 방문할 곳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가세요. 절대 손해볼 거 없어요. 최대한 많이 알고 가세요. 그래야 덜 고생해. 그리고 진짜 여행에서 계획은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상세한 과정. 이럴 땐 제의가 돼서 하세요. 그냥 진짜. 아무튼 잘 이제 7층 가가지고 구매해가지고 그거를 숙소에다 갖다 놓고 다음 이제 식사하는 곳을 예약을 해놨어요. 토리에라고 야키토리 집이었거든요. 야키토리 먹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잘 계산하고 숙소에 갖다 놓고 이동하는데 개찰구 바깥에 소리가 아까보다 더 심해. 콱, 쏴. 이거 비가 오는 소리가 아니야. 너무 무서웠어. 딱 나갔는데 와 말이 안 돼.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있더라. 근데 어떻게 예약해둔 데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이제 토리에라는 식당이었거든요. 거기 식당에 예약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원래는 토리고라고 요즘 좀 음식 드시는 분들 상에서 뭐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유행인 데가 있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유행 업장이다 보니까 예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하나 더. 여러분 내가 방문해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판 사진, 주변 사진 꼭 가지고 가세요. 안 그래서 고생했어요. 이것도 갔는데 책상 하나 정도밖에 문 입구가 안 돼.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못 찾고 이 건물에 있는 거리를 뱅뱅뱅 돌았어요. 라피나 주택처럼 계속 돌았어요. 비는 엄청 오지. 나중에는 마음을 내려놓게 돼. 뭐 어차피 다 젖은 거 막 이러면서. 그래도 힘들었어. 근데 이제 예약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근처에서 이렇게 내리는 비를 보며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다 돼가지고 가게로 갔어요. 엄청 피곤하더라. 진짜 이 식사가 웬만큼 맛이 있지 않으면 짜증이 머리끝같이 솟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특히 이 야채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원래 야키토리 집은 이제 꼬치구이니까 토리가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닭고기 같은 걸 구워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맛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작 더 맛있는 거, 물론 맛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건 야채가 더 좋았습니다. 추가도 야채를 좀 더 많이 했어요. 상세한 포스팅은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맛있게 식사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이 100%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내 여행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내가 힘든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짤 때 자신을 좀 더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여행을 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5일차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출국 날인 6일차 때 뵙죠. 감사합니다.